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이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또 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레스토랑 사업이다. 오랜 유럽 생활 동안 그는 외식 산업에 투자하여 영국에서 고급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업가들처럼 자신의 사업장에서 유명세를 즐기거나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은 철저히 익명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평범한 복장을 입고 자신의 레스토랑을 방문하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운영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날 힘든 훈련을 마친 손흥민은 자신의 레스토랑 중 한 곳인 더 골든 포크, 더 골든 포크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는 평범한 후드티에 청바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경호원도 언론의 카메라도 없이 그저 한 명의 일반 손님처럼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그곳은 런던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고급스러운 메뉴와 세심한 서비스로 유명한 곳이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익숙한 따뜻한 분위기가 그를 방했다. 음식의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은은한 노란 조명이 고급스러운 원목 테이블 위로 부드럽게 반사되었다.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친절한 태도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 보였지만 손흥민은 직접 경험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창가 쪽 자리를 선택했다. 이곳에서 그는 레스토랑 내부를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었다. 다른 손님들은 저마다 식사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한 무리의 사업가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비즈니스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젊은 커플은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한편 나이든 신사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을 읽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손흥민은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는 살짝 눈썹을 찌푸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여러 번 이곳을 방문했지만 손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때 한 여성 직원이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는 금발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인내심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의 명찰에는 에밀리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에밀리는 다른 직원들처럼 미소를 띠며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팔짱을 낀 채 한숨을 쉬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메뉴판을 건네는 대신 뜻밖의 말을 내뱉었다. 주문하기 전에 선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손흥민은 순간 눈썹을 올리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뭐라고요? 선결제 하셔야 한다고요. 에밀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손흥민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손님들 중 누구도 이런 요구를 받고 있지 않았다. 모두 평소처럼 주문을 하고 편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속에서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다. 다른 손님들은 아무도 선결제를 요구받지 않는데요.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에밀리는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가끔 특정 손님들에게 이런 규정을 적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요. 아시죠? 손흥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에밀리는 단지 그의 외모만 보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 여긴 것이 분명했다. 그는 살아오면서 이런 편견을 여러 번 겪어왔지만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제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손흥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에밀리는 그의 눈을 피하며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만약 선결제가 싫다면 저기 길 끝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레스토랑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몇몇 손님들이 이 대화를 듣고 흘깃거렸다. 몇몇은 식사를 멈추고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몇 초간 침묵을 유지한 채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자신이 오늘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단순한 한 명의 손님이었다면 그는 이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사실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소란을 피우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에밀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기로 했다. 그는 지갑을 꺼내 신용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좋아요. 선결제하죠. 에밀리는 약간 우쭐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카드를 집어들고 카운터로 향했다. 그 순간 레스토랑의 매니저 리암이 다급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 선생님, 리암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오신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얼어붙은 듯했다. 여기서는 선결제를 해야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손흥민은 천천히, 그러나 묵직한 어조로 말했다. 리암은 에밀리를 돌아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에밀리는 당황하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변의 손님들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손흥민은 자신이 소유한 고급 레스토랑인 더 골든 포크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손님으로서 방문한 것이다. 레스토랑은 런던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며 자주 방문하는 손님들은 주로 기업인, 정치인, 그리고 세련된 미식가들이다. 이곳의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은은한 황금빛 조명과 천장에 설치된 재즈 음악이 공간을 감도는 느낌이다. 레스토랑 내부는 직원들이 한눈에 보이지 않게 빠르게 움직이며 정성스럽게 차려진 요리를 손님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하얀 테이블보와 반짝이는 식기들이 화려한 샹들리에에서 떨어지는 빛을 반사하며 눈길을 끈다. 고급스러운 요리들이 발산하는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그 분위기는 세련되고 매혹적이다. 이 시점에서 레스토랑은 한창 바쁜 시간대였다. 잘 차려입은 사업가들이 와인잔을 손에 들고 업무를 논의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젊은 커플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옆에는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인 제이콥이 커피 한 잔을 홀짝이며 주변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제이콥은 중년의 기업인으로 이곳에서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불쾌한 태도를 보였던 상황을 여러 번 목격한 바 있다. 직원인 에밀리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여러 테이블을 돌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녀는 금발머리와 날카로운 얼굴을 가진 미모의 여성으로 눈빛은 다소 거만해 보였다. 에밀리는 이곳에서 2년 넘게 일하며 자신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손님을 구별하는 능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손님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평범해 보이는 손님들에게는 냉담하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리암, 레스토랑의 매니저는 진지한 성격의 남자로
직원들을 세세하게 관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그는 에밀리가 성실한 직원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가끔 그녀의 고객 응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흥민은 창가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주변을 살펴보았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다른 손님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손흥민은 몇 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했다. 마침내 에밀리가 다가왔다. 그러나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메뉴를 건네는 대신 팔짱을 끼고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한숨을 내쉬었다. 주문하시기 전에 먼저 결제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흥민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저희 레스토랑의 정책이에요. 에밀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일부 손님들에게는 결제를 먼저 받는 규정이 있어요. 손흥민은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손님들이 특별한 요구 없이 서비스받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는 에밀리의 차별적인 대우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녀가 얼마나 더 갈지 지켜보기로 했다. 다른 손님들은 결제하지 않고 바로 서비스 받는 것 같은데요.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에밀리는 팔짱을 낀 채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때때로 저희는 일부 손님들에게만 이 정책을 적용합니다. 만약 이게 불편하시다면 거리 끝에 있는 패스트푸드가 더 적합할 수도 있겠네요. 레스토랑은 순간적으로 정적이 흐렸다.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이 이 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제이콥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손흥민은 에밀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곳은 그의 레스토랑인데 자신의 직원이 이렇게 손님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리안 매니저가 뒤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다른 직원이 이 상황을 그에게 보고한 것이다. 손흥민을 알아본 손흥민은 에밀리가 선결제를 요구하자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다른 손님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멋진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 값비싼 옷을 입은 젊은 연인들, 그리고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까지 모두가 평소처럼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그 누구도 자신처럼 선결제를 요구받지 않았다. 에밀리는 팔짱을 낀 차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거만함과 도전적인 기색이 서려 있었다. 선결제가 어렵다면 죄송하지만 주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멸시를 숨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침묵을 유지했다.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이 그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긴장감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했다. 그때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주방에서 나온 이는 이곳 레스토랑의 요리사인 마크였다. 그는 거친 손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지만 그 손에는 오랜 경력에서 비롯된 노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크는 7년 동안 더 골든 포크에서 일했으며 직원들에게 성실한 태도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에밀리는 마크를 흘겨보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이 손님에게 레스토랑 정책에 따라 선결제를 요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크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테이블도 한번 훑어보았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때 다른 직원인 린다가 조용히 다가와 마크에게 속삭였다. 그분은 그냥 평범한 손님이 아니에요. 마크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여전히 침착한 손흥민의 눈빛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마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에밀리, 당신의 서비스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군요. 마크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에밀리는 입을 삐죽이며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저는 단지 규정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레스토랑의 매니저인 리암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다가왔다. 무슨 일이죠? 리암은 에밀리를 향해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손흥민은 팔짱을 끼고 리암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어떤 손님들은 선결제를 해야 하고 어떤 손님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리암은 곧바로 에밀리를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레스토랑에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에밀리는 순간 굳어졌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저 안전을 위해 확인하려 했을 뿐입니다. 어떤 손님들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레스토랑 안의 공기를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다. 주변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단골 손님인 제이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 직원이 전에 다른 손님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분만이 아닙니다. 제이콥의 말은 조용했던 분위기를 단숨에 가르며 퍼졌다. 다른 직원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에밀리가 특정 손님들에게만 차별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못했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전혀 즐거움이 묻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군요. 리암은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그동안 직원들로부터 에밀리에 대한 불만을 몇 차례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에밀리, 내 사무실로 들어와요. 리암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고객을 차별했습니다. 리암의 눈빛에는 실망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에밀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사무실로 향했고 지나가며 손흥민을 흘깃 바라봤지만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레스토랑은 다시 원래 분위기로 돌아가려 했지만 방금 일어난 사건을 잇는 사람은 없었다. 일부 손님들은 손흥민을 흥미롭게 바라봤고 직원들은 에밀리의 미래를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리암은 깊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건 나 말고도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리암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손흥민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히 팔짱을 끼고 앉아 에밀리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에밀리는 손흥민과 마주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강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손흥민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저는 단지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왜 다른 손님들은 결제하지 않고 바로 서비스 받는데
저는 결제를 먼저 해야 하는 건가요? 에밀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건 레스토랑의 규칙이에요. 그녀는 신속하게 답하며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손흥민은 눈썹을 찡그리며 에밀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말요. 이 규칙은 언제부터 있었고 왜 저만 이렇게 요구받는 건가요? 에밀리는 당황했다. 손님이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지만 대부분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처에 앉아있던 단골 손님인 제이콥은 커피잔을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고 에밀리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저는 이곳에 수없이 왔지만 그동안 누구도 결제를 먼저 하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레스토랑의 규칙인가요? 에밀리는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다.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태도를 잃지 않으려 했다. 가끔 저희는 이런 규칙을 적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예요. 손흥민은 머리를 기울이며 에밀리의 대답에 흥미를 보였다. 리스크요? 제가 리스크처럼 보이나요? 레스토랑 내부의 분위기는 급격히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주변 손님들은 이 대화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몇몇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에밀리의 답변을 기다리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에밀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정당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느꼈다. 인내심이 바닥을 치며 그녀는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여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곳에서 드시고 오셔도 돼요. 에밀리의 말에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몇몇 직원들은 그녀가 손님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 입을 다물었다. 마크, 레스토랑의 경력 있는 셰프는 에밀리를 경고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에밀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손흥민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 그럼 제가 이 레스토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에밀리는 팔짱을 끼고 대답했다.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더 적합한 곳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요. 그 말은 마치 물이 넘친 컵처럼 레스토랑 안을 뒤흔들었다. 몇몇 손님들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고 제이콥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리암 매니저는 전화를 마친 뒤 이 장면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에밀리, 리암은 크게 부르며 급히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여기서 무슨 일이죠? 에밀리는 리암을 향해 돌아서며 차분한 척하려 했다. 저는 그냥 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리암은 잠시 그녀를 쳐다본 뒤 손흥민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그의 얼굴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손흥민님, 정말 죄송합니다. 에밀리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손흥민님, 리암은 깊은 숨을 내쉬고 에밀리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당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알기나 해요. 에밀리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을 멈췄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와 마주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내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늘 제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런 일이 계속됐겠죠. 그렇죠. 리암은 다른 직원들을 향해 물었다. 여기서 에밀리가 이런 대우를 한 적이 있었나요? 레스토랑 안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 몇 번 본 적 있어요. 비싼 옷을 입지 않은 손님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이콥도 덧붙였다.
저도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에밀리는 눈을 크게 뜨고 부인하며 말했다.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냥 규칙대로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리암은 고개를 흔들며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그건 규칙이 아니에요. 그건 차별이에요. 손흥민은 일어나서 에밀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받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알았다. 리암은 깊은 숨을 내쉬고 단호하게 말했다. 에밀리, 당신은 즉시 해고됩니다. 레스토랑은 마치 얼어붙은 듯 정적을 유지했다. 에밀리는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여기서 2년이나 일했어요. 리암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동안 몇 명의 손님들이 당신의 태도로 제이콥은 커피를 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참 흥미로운 일이네요. 손흥민은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곳에 대립을 만들러 온 것이 아니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젊은 서버 직원 다니엘은 숨을 헐떡이며 관리실로 뛰어들어갔다. 리암은 그곳에서 레스토랑의 매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다니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사장님, 고객 구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니엘은 급히 말했다. 에밀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고객에게 선결제를 요구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리암은 고개를 들고 눈살을 찌푸렸다.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거지?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빠르게 걸어 나갔다. 리암이 홀로 나서자 그는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를 감지했다. 몇몇 손님들은 식사를 멈추고 창가 근처의 한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리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리암은 순간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었다. 바로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더 골든포크의 진짜 주인인 손흥민이 이렇게 무례한 대우를 받고 있다니.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급히 걸어갔고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가득했다. 손 대표님, 리암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방문하실 줄 몰랐습니다. 정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아직도 손흥민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리암의 경직된 태도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저는 단지 규정을 따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에밀리는 즉시 변명했다. 고객이 결제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리암은 화가 난 눈빛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우리 레스토랑에는 고객에게 선결제를 요구하는 정책이 없어. 대규모 이벤트 예약이 아닌 이상 그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 왜 멋대로 규칙을 만들고 있는 거야? 에밀리는 눈을 몇 번 깜박이며 변명을 생각하려 했지만 주변 직원들과 손님들의 침묵 속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 순간 단골 손님인 제이콥이 나섰다. 나도 전에 에밀리가 다른 고객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고요.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한 채 리암을 예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난 문제를 만들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에밀리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리암을 향해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제 책임을 다하고 있었어요. 무전 취식하는 고객이 생기면 레스토랑이 손해를 보잖아요.
리암은 주먹을 꽉 쥐었다. 고객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갈 거라는 증거가 있나? 아니면 단순히 외모만 보고 판단한 건가? 에밀리는 말문이 막혔다. 주변 직원들 중 몇 명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그녀를 변호하려 하지 않았다. 그때 주방장 마크가 조용히 리암 뒤에서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곳에서 7년을 일했지만 에밀리가 있을 때만 이런 일이 반복됐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기준으로 고객을 차별해왔어. 리암은 손흥민을 바라보며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손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흥민은 팔짱을 낀 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건 나 하나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 말고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고객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다.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리암은 길게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했다. 에밀리, 더 이상 널 이곳에 둘 수 없다. 넌 해고야. 에밀리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다.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일한 지 벌써 2년이나 됐다고요. 리암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너는 레스토랑의 명성을 망쳐왔어.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에밀리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앞치마를 벗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나섰고 손님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다. 리암은 다시 손흥민을 향해 몸을 숙였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길 바랍니다. 레스토랑의 평가는 음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중요하죠. 긴장감이 감돌던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서서히 풀렸다. 제이콥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다. 이제 이곳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 같군요.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직원이 건넨 메뉴판을 집어들었다. 오늘 이곳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 사건이 되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에밀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에밀리는 이제 더 이상 처음의 자신감을 보이지 않았고 두려움과 당황이 섞인 표정으로 양쪽을 번갈아 보며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저는 아직도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밀리. 손흥민이 천천히 그러나 강한 어조로 말했다. 왜 다른 손님들은 결제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저만 결제를 먼저 해야 하는 겁니까? 에밀리는 목이 타는 듯한 기분에 손에 쥔 앞치마를 꽉 쥐며 답했다. 저는 규정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가끔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게 있어요. 확실히 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요? 손흥민이 그녀의 말을 끊으며 물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손님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그냥 제 외모로 저를 판단하는 건가요? 레스토랑 안은 무서운 침묵에 휩싸였다. 주변의 손님들은 모두 먹고 마시기를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며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일부는 속삭였고 다른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단골 손님인 제이콥은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저는 에밀리가 이런 행동을 한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도 아니고 자주요. 그녀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지 않은 손님들에게는 항상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이콥의 말은 침묵을 가르고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근처에서 식사를 하던 중년 여성 마거릿은 천천히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말했다. 저도 이걸 오래전부터 눈치채어요. 그녀는 항상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들에게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인 소피도 말을 꺼냈다. 사실 저도 이런 걸 봤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할 용기가 없었어요. 에밀리는 마음속으로 공포가 밀려왔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이 모두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변명하려 했다. 저는 단지 레스토랑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레스토랑의 이익을 지키려고요. 손흥민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리암을 쳐다봤다. 리암, 이게 우리가 손님을 대하는 방식인가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낮추는 방식으로? 리암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 일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 예전에도 에밀리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단순한 오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태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암은 침을 삼키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손흥민님, 저는 이 일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을 더 철저히 감독하지 않은 제 잘못입니다. 손흥민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며 모든 직원들과 손님들이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확인했다. 그때 근처에서 식사를 하던 젊은 사업가 마이클이 입을 열었다. 저는 고객 서비스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The Golden Fork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서비스 품질이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합니다.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남자, 데이비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이곳의 단골이었지만 만약 레스토랑에서 손님을 이런 방식으로 대우한다면 저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에밀리는 무릎이 풀릴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리암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기를 바랍니다. 레스토랑은 음식의 질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리암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이해했습니다, 손님.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완전히 말을 잃은 에밀리에게 다시 물었다. 뭔가 말할 게 있나요? 에밀리는 입을 열었지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암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에밀리, 더 이상 당신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멀리 갔습니다. 에밀리는 두 손을 꽉 쥐고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내며 레스토랑을 떠났다. 손흥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에밀리는 식당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손흥민, 리암,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손님들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꽉 쥐었다. 그녀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희미한 희망을 붙잡으며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다. 저는 규정을 따랐을 뿐이에요. 에밀리는 더듬거리며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
우리는 손님들이 신뢰할 만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암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식당에는 손님을 차별하는 정책이 없어.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대우받아야 해. 왜 특정 손님들에게만 선결제를 요구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는 그러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나? 에밀리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식당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몇몇 손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다.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오늘 내가 아니었다면 내게도 같은 행동을 했을까? 에밀리는 당황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했지만 인정하는 순간 그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저는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녀는 힘없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단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의 일이 외모로 손님을 평가하는 것인가요?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년 여성 마거릿이었다. 그녀는 이전에도 에밀리의 태도에 대해 언급했던 손님이었다. 나는 여러 번 당신이 손님을 차별하는 걸 봤어요. 오늘 손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당신은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친절했죠. 마거릿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중년 신사 데이비드도 입을 열었다. 저도 몇 번 이곳에 왔는데 에밀리가 사업가나 부유해 보이지 않는 손님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식당은 직원들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에밀리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녀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조차 고개를 숙인 채 눈을 피했다. 리암은 깊이 한숨을 쉬었다. 에밀리, 나는 네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여러 번 기회를 줬어. 하지만 오늘 네 행동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어. 에밀리는 고개를 연신 저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리암,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식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리암은 단호하게 말했다. 식당을 위한 최선? 손님들이 차별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이곳을 부자들만을 위한 식당으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손흥민은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여전히 침착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인생 내내 열심히 일해왔어. 누구도 나를 외모만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말이야. 그런데 내 식당에서조차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 에밀리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무례하게 대했던 손님이 바로 이 식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제 그녀가 변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때 또 다른 직원 소피가 입을 열었다. 저는 모든 손님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비스 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에밀리의 행동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정반대였어요. 리암은 고개를 끄덕이며 에밀리를 바라봤다. 너는 이 식당의 명성에 큰 타격을 주었어. 더 이상 널 직원으로 둘 수 없어. 오늘부로 해고다. 에밀리는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안 돼요. 저 여기서 2년이나 일했어요. 리암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 2년 동안 몇 명의 손님이 너의 태도로 인해 불쾌함을 느끼고 떠나갔을까? 몇 명이 너의 행동에 상처를 받았을까?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었다. 식당을 나가는 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지만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제이콥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가볍게 웃었다. 이제야 이곳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 같군요. 손흥민은 리암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중요한 교훈이 된 날이네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웠기를 바랍니다. 리암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모든 직원이 이 교훈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는 단순히 식사를 하러 온 것이었지만 어쩌면 오늘 벌어진 일이 더 골든 포크, The Golden Fork가 진정한 의미에서 훌륭한 식당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몰랐다. 손흥민은 일어나서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에밀리의 당황한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처음의 자신감을 잃었고 눈은 직원들, 그리고 자신을 보고 있는 손님들의 놀람과 불만이 섞인 표정을 빠르게 오가며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The Golden Fork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침묵이 깊었고 모두가 손흥민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제 레스토랑에서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톤이었으나 그의 평정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리암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손흥민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밀리, 당신은 즉시 해고됩니다. 에밀리는 눈이 커지며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외쳤다.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여기서 2년 동안 일했어요. 제가 그 2년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불쾌함을 느끼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태도로 떠났습니까? 리암이 그녀의 말을 끊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관용도 보이지 않았다. 에밀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모두 침묵을 지켰다. 제이콥은 고개를 저으며 마거리 쓴 팔짱을 낀 채로 서 있었다. 다른 직원들 역시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그녀 편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흥민님, 저는 정말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바뀔 수 있어요. 손흥민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이 아니었다면 너는 후회했을까? 아니면 지금 자신을 구하려고 하는 것뿐인가? 에밀리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그 대답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이미 바뀔 기회를 가졌어요. 손흥민이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에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눈물이 차오르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가세요, 에밀리. 리암이 무감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에밀리는 목이 막힌 듯 삼키고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랐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등을 돌리고 빠르게 레스토랑을 떠났다. 그 뒤로는 묵직한 침묵만이 남았다. 에밀리가 떠난 후 한참 동안 레스토랑은 여전히 긴장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으며
그것이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양 꼭 쥐었습니다. 앞치마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리암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리암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에밀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가 자신을 변호해 주길 바랐지만 모든 직원들은 눈을 피하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거나 그저 교훈적인 장면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에밀리는 두 손을 꼭 쥐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몸을 돌려 비틀거리며 빠르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식당 문이 그녀의 뒤에서 닫히자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제이콥이 와인잔을 내려놓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혼자였지만 곧 몇몇 손님들도 동참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손흥민의 결정에 대한 동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 소피는 에밀리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서 있었으며 그의 눈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족하거나 화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었습니다. 에밀리와 같은 사람은 공정함과 상호 존중이 최우선시되는 환경에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리암은 손흥민 옆으로 다가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님, 이런 일이 당신의 식당에서 일어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을 재교육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은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일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결연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늘이 에밀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좋습니다. 손흥민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들이 누구이든 공정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식당의 분위기는 그의 말 이후로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직원들은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고 손님들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긴장감이나 의심의 눈초리는 없었습니다. 제이콥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손흥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옳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식당이 계속 발전하려면 공정함과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렛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곳에 올 때는 더 전문적인 분위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중년의 손님 데이비드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손님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손흥민은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말들이 단순히 자신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님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리암은 손흥민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즉시 필요한 변화를 시행하겠습니다. 만약 제안하실 것이 있다면 따르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다른 직원이 주저함 없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메뉴를 건넸습니다. 손님, 오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손흥민은 메뉴를 살짝 넘기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선결제 없이 주문할 수 있겠죠? 식당 전체가 웃음으로 가득 찼고 리암조차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장감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손흥민은 더 골든포크에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긴장된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간단한 옷을 입고 누구에게도 예고하지 않고 왔다. 밖에서 보면 레스토랑은 여전히 예전과 같았지만 들어서자마자 그는 확실히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직원들은 더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였고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친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더 이상 평가하는 시선이나 차별은 없었고 대신 진심 어린 미소와 헌신적인 서비스가 있었다. 손흥민은 천천히 테이블을 지나며 레스토랑의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공기는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졌으며 손님들도 이전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리암, 레스토랑 매니저는 손흥민이 들어오는 걸 알아차리고 즉시 다가갔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긴장된 표정이 아니라 더 자신감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손흥민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리암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존경을 담아 말했으며 목소리에는 약간의 흥분이 묻어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여기 분위기가 많이 변한 것 같구나. 리암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난번 사건 이후 우리는 모든 직원 교육 절차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객 서비스에 대해, 특히 공정함과 존중에 대해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모든 것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켜보았다. 새로 입사한 직원, 안나가 웃으며 다가와 메뉴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그녀는 친절하고 망설임 없이 말을 건넸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결제 없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겠죠? 안나는 눈을 깜빡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이죠. 여기서는 모든 고객님들이 똑같이 대우받아요. 근처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단골 손님 제이콥이 와인잔을 들고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이 정말 좋아진 것 같네요.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부 사람들이 모두 변한 것 같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를 테이블에 놓았다. 공정함은 비즈니스의 원칙만이 아니라 모두가 매일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손님인 마거릿도 말했다. 사실 저는 지난번 일을 보고 여기 다시 올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확실히 다른 점을 느꼈어요. 서비스 방식이나 분위기, 모든 게 훨씬 나아졌어요. 리암은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변화입니다. 변화는 단지 정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직원인 마이클이 손님에게 음식을 서빙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지금은 정말 다릅니다. 모두가 서로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나 차별적인 시선은 없어요. 손흥민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The Golden Fork는 이제 그가 자랑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왔다. 이번에는 직원들이 주저함 없이 음식을 서빙했다. 손흥민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으며 주변에서는 웃음소리와 대화가 들려왔다. 레스토랑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제이콥은 와인잔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말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지만 오늘처럼 작은 행동들이 미래의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는 이곳이 그 정신을 항상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손흥민과 The Golden Fork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비전문적인 직원과 레스토랑 주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공정성, 존중,
그리고 인간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단순해 보이는 한 사건, 즉 한 직원이 손님에게 선결제를 요구한 일이 더 큰 윤리적 논의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비즈니스 윤리, 공정성의 가치, 그리고 작은 행동이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분명하게 전달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공정한 대우에 대한 중요성이다. 사람은 외모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며, 사소한 편견조차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밀리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직장에서 존재해온 잘못된 사고방식을 대표한다. 그녀는 사람의 능력이나 품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 외적인 요소만으로 판단했다. 손흥민에게 선결제를 요구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외모나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깊이 뿌리 박힌 편견을 반영하는 행동이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녀는 직장을 잃게 되었다. 손흥민은 레스토랑의 주인으로서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용납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개인적인 철학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직원과 손님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는 행동이었다. 공정성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가치임을 보여준 것이다. 손흥민이 에밀리의 해고를 요구한 것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려면 존중과 평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변화의 힘과 리더의 책임감이다. 만약 손흥민이 그저 상황을 무시했거나 레스토랑의 매니저인 리암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The Golden Fork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불공정을 유지하며 운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직면하고 변화를 실천함으로써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기회로 만들었다. 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보여준다. 리암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채용 절차를 개선하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히 레스토랑 운영 방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 실수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명을 찾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또한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제이콥, 마거릿, 데이비드, 그리고 다른 손님들이 에밀리의 차별적인 태도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단순한 개인 의견에 에밀리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을 것이고 다른 고객들도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이는 공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부당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부당함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잘못된 일을 보았을 때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더불어 이 이야기는 비즈니스에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어떤 기업도 특정 고객층만을 대상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손흥민은 레스토랑의 성공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도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The Golden Fork는 부유한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존중과 전문성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이는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지속 가능한 성공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고객이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인간애와 실수에서 배우는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에밀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변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녀가 레스토랑을 떠난 것은 끝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손흥민은 에밀리가 떠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개인적인 승리로 여기지 않고 레스토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공정성이 감정이 아니라 원칙과 책임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 싸울 때 그것은 복수를 하거나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손흥민이 다시 더 골든 포크를 찾았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었고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한층 더 따뜻해졌으며 고객들도 더욱 존중받는다고 느꼈다. 이는 올바른 행동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 이야기의 최종 메시지는 공정성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이다. 우리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님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 그리고 부당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보이는 반응까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The Golden Fork의 이야기는 변화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우리가 각자 옳은 일을 한다면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사회 전체가 한 걸음 더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